본즈앤올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너무 당연히도 이 영화도 직접 극장을 가서 모든 감각을 열고 감상해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와 감정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메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지내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도 결국 떠나게 되고 이제 혼자 남은 메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메런은 사람을 보면 뜯어먹고 싶어서 이제 주체를 하기 힘든 식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엄마를 찾아서 떠난 그 방랑의 과정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하는 리를 만나게 되고 그 리 또한 메런처럼 식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둘은 그렇게 여정을 함께 다니게 됩니다. 80년대의 미국이 배경인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경제적으로 호황기이지만 여전히 낙후된 곳도 있었으며 활기와 불안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 영화에 나오는 일부 인물들이 피상적으로는 식인을 하는 존재들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그 알맹이를 보면 어떤 존재일까요? 어딜 가든 떳떳하게 다닐 수 없고 불안하며 찝찝하고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불안정한 상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 조금 소외됐으며 방랑자이기도 하죠. 도덕적인 관념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누구나 깊은 곳에는 이제 자기도 컨트롤하기 힘든 다양한 감정과 충동과 쉽게 인정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가하게 되면서라도 내 충동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식인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치이자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은 엄마를 찾으러 가며 미국의 다양한 주들을 지나가는 그런 로드무비이기도 합니다. 여러 미국 주들을 스테이트, 그 미국 주 들을 새로 들릴 때마다 이제 화면 가득히 주 이름을 알파벳 두 글자로 줄인 그 약자가 딱딱 뜨는데, 예를 들면 미네소타 주면 MN, 뭐 오하이오 주면 OH 이렇게 뜨는데 그게 저는 마치 뼈같이 보였습니다. 그 화면 가득히 투명하게 보이는 희끄무리한 글자 폰트가 이 영화의 제목이나 소재와 맞물리며 뭔가 엑스레이로 보이는 그런 하얀 뼈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위해 떠난 로드무비의 뼈대를 가지고 외로움과 욕구와 사랑이라는 살점을 붙이고 죽음과 불안과 충동이라는 피를 흐르게 하여 만든 하나의 피조물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촬영의 측면에서도 너무 좋았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이번에는 젊은 촬영 감독과 함께 일했더라고요. 영화 내내 색온도 낮은 누리끼리한 누런 화면이 전체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색 온도와 색감을 화면에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 따뜻한 일관성을 불어넣습니다. 물론 항상 그 색감인 건 아니지만 장소와 시간이 많이 바뀌는 영화인 걸 감안하면 꽤 일관적으로 그 따스한 색온도를 유지합니다. 빛의 색온도 값이 높으면 빛이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푸른 빛을 띠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그런 빛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색온도 값이 낮은 빛, 즉 누리끼리 불그스름한 그런 빛, 우리가 따스하다고 느끼는 그런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그런 빛, 이거를 촬영 현장에서부터 카메라의 색온도 값을 조정하거나 뭐 물리적인 필터를 써서 그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 조명 쪽에서 애초에 그런 빛깔을 비출 수도 있고, 후반 작업에서 색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식인 소재인 영화여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흥건한 영화여도 그 따스한 정서를 그 색 온도, 색감으로 극 전체에 은은하게 영리하고 세련되게 깔아뒀습니다. 심지어 이제 긴장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장면에서도 색 온도는 계속 유지될 때도 있습니다. 그 누리끼리한 색 온도가 영화 전반으로 더 세련되게 감정과 분위기를 힘들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쑥 깔아둘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름을 사용한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35mm 필름 같은데요. 질감이 역시 필름은 최고 등급의 그 한우를 머금을 때 그 감칠맛이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80년대가 배경인 영화여서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진짜.
가끔씩 이제 편집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쿨하고 멋있었는데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걸어가면 등장인물이 걸어가는 걸 다 보여줄 때도 있지만 중간에 5, 6초를 잘라내는 그런 편집점.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가 문까지 간다고 치면 여기서 문까지 가는 걸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중간에 5, 6초는 잘라내고 바로 문 앞에까지 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편집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 폰 트리에 감독도 그런 편집과 호흡을 보여줄 때가 꽤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뭔가 라스 폰 트리에 감독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데이빗 린치 생각도 좀 났습니다. 이 영화에서 배우들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완벽했는데요. 메런 역을 맡은 테일러 러셀도 정말 와, 초반에 썰리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썰리 아저씨랑 같은 집에서 지낼 때 뭐 울다가 콧물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얼굴에 묻고 그런 우연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티모시 샬라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균형감 있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알고 과하지도 않게 언제나 적절합니다, 정말. 그리고 썰리 아저씨 역을 맡은 마크 라이런스라는 배우는 이거 영화 보셨다면 알겠지만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빤스만 입었을 때 그 몸매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역할에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마지막 부분에 막 말하다가 침이 질질질 흘러나오는 부분도 영화를 보셨다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막 침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정말 메런의 콧물처럼 정말 체액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시키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또 마이클 스털버그라고 호아킨 피닉스랑 엄청나게 닮은 배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호아킨 피닉스로 착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닥불 피우고 얘기할 때 그 뼈까지 완전히 다 먹어본 적 있냐고 얘기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개 무서운 아저씨. 그 배우가 콜미 바이 요 네임에도 나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티모시 살람의 아버지로 나왔었습니다. 이 본즈앤올이랑 완전히 이미지가 다르지만 그렇게 아버지 역할로 나오고 또 코엔 형제 영화에 시리어스맨이라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옆에 앉아있는 배우 또 있잖아요. 데이빗 고든 그린이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실제로 저 어디선가 많이 얼굴을 봤다 싶었는데 끝나고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와 맞다, 데이빗 고든 그린. 예전에 이 감독 얼굴 사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클로에 세비니도 나온 거 아시죠? 뭐 원래도 엄청 유명하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인인치 네일스의 그 트렌트 레즈너가 음악을 담당했거든요.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데이빗 린치의 뭐 로스트 하이웨이 때도 음악 담당했었고 최근에도 영화 음악을 자주 담당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극 중에서 몇 번 언급이 되는데 중간에 모닥불에서 풀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뼈까지 다 먹는 그런 거 해본 적 있냐, 두 아저씨, 개 무서운 아저씨들이 얘기할 때랑 그리고 마지막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하죠. 두 경우 모두 그 뼈까지 먹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인 동시에 그렇게 억누르고 컨트롤하며 살아야 하는 본능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정말 진정으로 함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의 본즈앤올 풀본을 실현시킨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고 영화 안에 체액이 가득한 영화였죠. 뭐 눈물, 콧물, 침, 혈액 이런.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넓고 넓은 의미를 내뿜는 사랑에 관심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내면에서의 충돌, 또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복잡한 감정,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들도 모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사랑은 단순히 뭐 안아주고 키스하고 땀 닦아주거나 피 닦아주거나 그런 것만이 사랑이라고 일컬어지진 않는다고 느낍니다. 뒤틀리고 불안정하며 역겹고
무섭고 혐오스럽고 소름 끼치게 공포스럽기도 한 그런 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제 딱 특정화되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항상 모습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많은 인물들이 서로를 남겨두고 버리고 떠나거나 고통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조건 사랑과 정반대의 것이라고 딱히 가치평가를 하지도 않습니다. 영화상에서. 중요한 거는 각자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울렁거리는 그런 본능과 마주할 때 어떻게 그 본능과 마주하고 눈 마주치는가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를 볼 때면 사랑의 그 미스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해낼 수 있는 감독이라고 정말 느끼고 서스페리아 때도 아무리 피가 흥건하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도 결국에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름다운 구조와 구성을 짜내는 능력이 있다고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이번 영화 본즈앤올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에는 누구나 깊은 곳에 자기도 컨트롤하기 힘든 다양한 감정과 충동과 쉽게 인정하기 힘든 모습들이 숨겨져 있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식인을 진짜로 다른 인간 살덩이를 먹는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욕망이나 충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런 이 영화를 보는 것이 그런 나 자신을 이제 바라봐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타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외로움과 불안과 충동 등 그런 것들은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만들어주는 것인 동시에 또 바깥 세상에서는 컨트롤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영화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어느 특정 인물에 대입을 하든지 어떤 감정의 일부가 함께 울렁거리든지 또 은유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뭔가 영화의 다양한 요소가 실제 우리들과 맞닿아 있는 면이 가득하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선 가장 좋았던 영화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다음 작품도 너무 기다려집니다.